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부세, 엉터리 종부세가 위헌 요소가 너무 많다. 이것 중에서 이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위헌이다.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그 종부세가 위헌 요소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헌법 제37조를 위반을 해서 종부세는 위헌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이다. 이 말이 너무 어렵네요. 요걸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쉽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1번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그래서 종부세는 위헌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누가 말을 했냐? 법률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석연 법제처장님, 예전에 이 법제처장을 지내신 분이고 법률 전문가 분이시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일관되게 딱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부세는 위헌이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을 했다. 조세평등주의를 위반을 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걸 해서 종부세가 위헌이다.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종부세는 위헌이다. 문제가 많다. 이런 뜻이고 이런 요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과잉 금지의 원칙, 이거는 또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기본권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이 돈도 갖고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좀 보호를 해야 된다. 헌법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에서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라고 한다. 이게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이게 헌법 제37조 제2항입니다. 이 원칙, 여기를 보면 명시적으로 이 헌법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요걸 좀 뒤로 넘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이석연 법률 전문가, 이분은 예측 불가능성, 예를 들어가지고 공시지가를 예측할 수 없이 마구 올린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조세 공평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분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석연 법률 전문가 말씀입니다. 주택처럼 이익 실현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과세하려고 하면 그 규모와 세율을 마구 올려서는 안 된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요. 이익 실현이 되지도 않은 미실현 어떤 것에 대해서, 뜬구름 같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 내라, 왕창 내라, 몇천만 원 내라, 몇 억 내라 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세율에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거는 이 세금의 예측 가능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평등주의나 조세 공평주의에 위반을 한 것이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요. 이 종부세를, 거액 종부세를 맞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서 엄청나게 과세를 많이 하고 높은 세율을 매기고 또 높은 금액의 종부세를 뜯어간다. 이거 문제다. 이거 누구나 다 말씀하시는 거죠. 또 같은 재산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누구는 내고 누구는 왕창 많이 내고, 누구는 안 내고 누구는 내고. 이거 잘못된 거죠. 단적인 예가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를 들어 공시지가 11억이다.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종부세 안 냅니다. 똑같은 재산인데. 근데 만약 11억인데 조정지역에 있다. 다주택이다. 총액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1억이다.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 개인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같은 재산인데 1인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그 1인 법인에서 또 이걸 같은 재산을 갖고 있다. 결국 이것도 개인 재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 3,000만 원 정도 두드려 맞죠. 똑같은 재산인데 누구는 제로, 누구는 3,000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요. 똑같은 재산인데 이게요. 법인은 개인 재산 아닙니까? 그게 법인도 개인 재산이랑 똑같은 거죠. 이게요.
그러면 이 같은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무한대 배수 3천만 원 나누기 0 해보세요. 이건 뭐 3,000배가 아닙니다. 이게 무한대 배수에 해당하는 그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요. 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세 평등주의, 세금 평등주의를 위반한 겁니다.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종부세는 뭐 알다시피 같은 재산에 대해서 다른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게 매기고 뭐 수천만 배가 아니죠. 수천만 배 차이가 아니라 그 이상의 뭐 무한대 배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이가 나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을 해서 그 조세 평등주의, 그 세금 평등주의, 조세 공평주의, 세금 공평주의의 위배다. 그래서 이석연 씨 법률 전문가 말씀대로 위헌입니다. 위헌. 종부세는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자, 3번. 재산권 침해가 위헌이다. 이게 법률 전문가 말씀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게 뭐, 재산권을 너무 많이 침해했으니까. 이석연 전문가분의 말씀입니다. 그, 종부세는 결과적으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다른 나라는 공시가격을 자주 바꾸지 않는다. 10년만 원 조정한 나라도 있다. 일본이나 독일은 공시가격을 5% 이상 못 올린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게요. 공시가격을 올리려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수기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뭐, 의회에서 정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얼렁뚱땅, 뭐, 들쭉날쭉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뭐, 이랬다 저랬다, 공시가격을 정하면, 이거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요. 특히 거액의 종부세를 많은 사람은 불안해서 이걸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그 세율도 높고, 그 종부세 금액도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석연 전문가 법제처장을 하신 분이죠, 전에. 이분이 과세관청이 임의로 매년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고 조세 법률주의를 위반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종부세는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4번입니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이석연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죠. 그 이석연 전문가 말씀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세율을 올릴 때에도 비례의 원칙,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과잉 금지의 원칙, 이걸 지켜야 된다. 이게 헌법의 원칙인데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 말씀은 주택을 가만히 갖고 있기만 했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엄청난 액수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요. 이게 뭐 엄청난 그 세금이 올라가는 비율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올리는 거는 이건 뭐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거죠, 이게요. 이게 이석연 전문가, 법률 전문가의 말씀이고, 이 내용을 좀 더 뒤에서 상세하게 세부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연 전문가, 법률 전문가 말씀은 주택 임대 사업자 가운데 종부세가 1억 넘게 나온 사람이 수두룩하다. 막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다주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은행 대출금이나 전세금 같은 게 사실은 남의 돈인데 이걸 전부 다 그 다주택자의 자기 돈으로 자기 재산으로 실질적인 자기 재산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총액 기준으로 뭐 중과세를 때리면은 뭐 1억 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뭐 38억도 나오고 하는 건데 못 살죠. 그래서 이분 말씀은 정말 이거 고액 1억 원, 뭐 2억 원, 뭐 어떤 사람은 38억 이렇게 두들겨 맞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정말 차별적이고 압살적이라는 게 살인적이라는 뜻이, 죽음에 이를 정도라는 뜻이죠. 죽음을 일으킬 정도의 압살적인 과세, 죽음을 일으킬 정도의 과세. 실제로 이렇게 돈 맞으면 경제적으로 죽은 거랑 똑같습니다. 경제적인 죽음을 맞이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으면 거기에 비해서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에 비해서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건 뭐 소득세를 좀 더 낸다. 이건 당연히 맞죠. 그렇지만 터무니없이 많아지면 안 된다. 이게 과잉금지의 원칙이죠. 이게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이게요. 말은 어렵지만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된다. 여기에 맞춰서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은 이 기사도 이미 나오고 했지만 한번 거액의 종부세를 두드리고 맞으면 그 즉시 바로 이제 경제적으로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낼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야. 그럼 뭐 그 다주택자 전부 다 이제 그 개개 그 조그만 비싸지 않은 그 집들이 전부 압류 처분, 공매 처분, 그 다음에 이분들은 뭐 자동적으로 파산의 길로 바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위헌이고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 5번입니다. 목적의 정당성부터 위반을 해서 위헌이다. 그 과잉 금지의 원칙 중에 그 세부적인 거를 보면 네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도 좀 들어볼까요? 그 과잉 금지의 원칙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를 한 것이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말이 되게 어렵네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위반을 하면 그건 위헌이 된다. 이게 헌법상의 원칙이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또 뒤에서 각각 설명을 할 것인데, 근데 종부세는 목적이 정당성부터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종부세의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집값을 하향해서 안정화시키겠다, 집값을, 쉽게 말하면 집값을 내리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목적인데, 이 목적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값이 올라간 거, 집값이 내려간 거, 이런 거는 종부세 과세, 종부세 중과세와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이게요. 그럼 종부세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때리면 무지막지하게 많이 때린다고 해서 집값이 내리냐? 그건 아닙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집을 안 줘서 그런 거죠. 이게요. 집을 많이 지어보세요. 종부세가 많이 있든 없든 간에 집을 많이 지으면 집값은 내려갑니다. 이게요. 다시 말해, 우리가 뭐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집을 많이 지으면 종부세가 없어도, 아니면 종부세가 있어도 집값은 내려간다는 겁니다. 집을 많이 지으면요. 지금 집을 많이 안 지으면 어떻습니까? 종부세가 있어도 혹은 종부세가 없어도 집을 안 지으면 그건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요. 종부세하고 집값하고는 사실상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실제 지방도시에서 다 입증이 된 겁니다. 이게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집을 지으면 됩니다. 이게요. 집을 안 짓게 하니까 그 여파가 집값이 올라가는 거랑 연결되는 거지. 종부세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이게 그냥 목적의 정당성부터 종부세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입니다. 6번입니다.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을 침해를 했다. 침해해서 그래서 위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을 침해를 못하는 거죠. 이걸 다 침해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게 과잉금지의 원칙이죠. 이게 뭐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라. 심하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개별적인 요건을 좀 뒤에서 좀 설명하는 걸로 하고 다음 장에서 이를 좀 구분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7번입니다. 7번. 거액 종부세를 매기면 집값이 하락합니까? 그렇진 않죠. 종부세를 매기든 안 매기든 이거와 무관하게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 거죠. 집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온갖 규제를 해서 집을 짓지 못하게 해서 이런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집을 많이 지으면은 집값이 올라가라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자,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개별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도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종부세는 목적이 정당성이 없습니다. 즉 공공 복리를 위한 것, 즉 집값 하향화, 집값 안정이 뭐 목적이다.
근데 뭐 알다시피 거액 종부세 때문에 집값이 내렸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렇진 않죠. 오히려 종부세 때문에 사람들이 강남에 똘똘한 한 채만 더 필요로 한다 해서 오히려 집값을 더 올라가는 요인이 된 거죠, 이게요. 집값을 전체적으로, 집값이라고 하는 건 집을 그 특정한 사람이 필요한 지역에다 많이 지으면 됩니다. 많이 지으면 집값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경제학의 뭐 수요 공급의 원리 이런 거 뭐 안 따지더라도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목적의 정당성부터 종부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헌이죠. 그래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게요. 8번, 수단의 적합성도 없다. 종부세가 수단의 적합성이 없습니다, 이게. 입법수단이 입법 목적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경우 그 수단은 적합성을 띈다. 말이 되게 어렵네요. 수단이 적합성은 입법 목적의 최적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단이 전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부족한지 여부만을 통제한다. 말이 되게 어렵네요. 근데 종부세는 입법수단이나 과정이 좀 엉터리라는 거죠. 그냥 말은 하늘에서 콩을 볶아 먹듯이 그냥 파파파파 해석이 금방 저기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공청회를 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 의견을 들은 것도 아니고 전문가 의견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무자비하게 그냥 통과를 시켜버린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죠. 지금 이것 때문에 8%에 해당하는 400만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마녀, 이 8% 400만이라는 국민들을 마녀 사냥식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고 무자비하게 거액 종부세를 때린 건데 이거는 입법 수단이 이 적합성이 이거 올바르지가 않은 거죠, 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요. 종부세를 매기고 싶으면은 공청회도 열고 국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분들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통과를 시키고 그것도 그 통과 이후에 해당하는 그 집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뭐 30년 전, 20년 전 이렇게 오래전에 산 집에 대해서 너는 이제부터 종부세 적어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네가 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종부세는요. 9번 과도한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을 지키라고 했죠. 이게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이죠.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의 제한 조치가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적절한 것일지라도 가능하게 수단이 완화되어야 되고 방법도 그런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필요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권을 최소한만 해라. 아주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그건 위헌이다, 이런 뜻입니다. 목적 달성에 적합한 다양한 수단들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근데 안 그런 거죠. 종부세는 바로 그냥 위헌적인 요소를 바로 도입해서 예를 들어 지금 뭐 다주택자들이 거액 종부세를 한번 맞으면 바로 파산하고 직업도 잃어버립니다, 이분들이요. 직업이 잃어버린 거는 뭐 이분들 원래 임대업이다 그러면 직업 선택의 자유도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요. 그냥 이분들은 거액 종부세 한번 두들겨 맞으면 바로 파산해서 그냥 죽음의 길로 바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접어들었다. 그래서 접어들어서 신문 기사도 이미 다 소개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은 좀 어렵지만은 뭐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은 수단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고찰하 최소 침해 수단을 찾아야 된다. 이 점에서 종부세는 위헌이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본권을 너무 과다하게 침해하면 그거는 위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기본권을 아주 기본적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쉽게 말하면 다주택자들이 한번 종부세 두들겨 맞고 바로 죽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뭐 종부세 한 번 맞으면 바로 죽음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딱하죠, 딱해요. 자, 사적 불이익이 10번. 사적 불이익이 너무 커서 모두 다 파산 위기. 거액 종부세 맞은 분들은 거의 다 파산 위기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뭐 현금이 잘 돌아가는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금이 매년
팍팍팍 잘 돌아가지 않는 분들은 거의 다 99.99% 이상 다 파산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법 이익의 균형성, 이게 저기 아까 네 가지 원칙 중에 하나죠. 이 법 이익의 균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한다. 과잉 금지를 해라, 이런 뜻이죠. 어떤 행위를 규제해 가지고 초래되는 사적인 불이익, 국민들 개인들의 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나타나는 공적인 불이익을 서로 비교를 해라. 그래서 이 규제를 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적인 이익이 사적인 불이익보다,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이 더 크거나, 공적인 이익이 더 크거나, 최소한 양자간의 균형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게 법 이익의 균형성 원칙. 말은 되게 어렵지만 우리가 뭐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보다 더 커야지만이 이게 헌법 정신에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종부세가 발생시킨 사적인 불이익이 너무 큰 겁니다. 이게요. 이 사람들은 거의 죽음에 거의 다다를, 경제적인 죽음이라는 거기에 놓여 있는 거죠, 이미요. 목숨이 생사가 목숨이 아주 경각에 달려 있는 거죠, 지금 이게요. 종부세 없을 때의 공적 불이익, 이거는 집값이 오름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종부세는 이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종부세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 집의 공급량이 많아지면은 집값은 내리는 거고, 공급량이 적어지면 집값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하고 공적 불이익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성이 없습니다. 집값이라는 건 공급이랑 연관돼 있죠. 집값을 내리고 싶으면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적인 불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아무 연관도 없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공적인 불이익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그분들이 이제 거액 종부세를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 99.9% 이상 현금을 팍팍팍 매년 뭐 1억이다, 종부세가 1억이다, 뭐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이걸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뭐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어렵게 1년에 종부세 1,000만 원, 500만 원 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99.9% 이상이 예를 들어서 거액 종부세에 맞은 분들을 거의 대다수가 압류 위기, 공매 위기, 파산 위기에 다 놓여 있는 겁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율이 너무 높다, 세액이 너무 크다, 또 고정세입이 없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매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로 어렵죠. 막히는 집을 누가 삽니까? 평생 가야 막히는 집에 종부세가 5천만 원, 1억 나왔다 손 치더라도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팔리지가 않죠, 그게. 거기다가 가압류니 가처분이 그런 법리적인 것도 있지, 그 다음에 은행 그것도 있지, 그 다음에 전세 그런 것도 있지, 그런 복잡한 거 있으면은 부동산 매각이라고 하는 게 말처럼 이렇게 안 되죠. 어렵죠, 이게요. 사적인 불이익이 너무 큽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분들 거액 종부세 맞은 분들 거의 태반, 거의 99.9% 이상 현재 파산 위기에 놓였다라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저희 방송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보아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왕 부탁을 좀 드리는데 구독 이것도 좀 부탁 좀 드리고, 좋아요 이것도 좀 부탁 좀 드리고,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정보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